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뿌리 꿈지기 교사 김시은입니다. 제가 처음 꿈의 학교를 시작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꿈지기 교사가 되어 올해 성장 발표회에서 사회를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고향 꿈의 학교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눌 두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아, 조영준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옹화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향동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조영준입니다. 오늘 성장 발표회는 고향 140개의 꿈의 학교가 어떤 활동으로 꿈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였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시연 누나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꿈꾸는 뿌리 꿈의 학교에 다녔어요. 이슈 발굴 팀에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환경에 관한 활동과 기사를 작성했고 신문을 만들어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영준이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저는 무한상상 만화 웹툰 창작소를 참여했고요. 같이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만화 웹툰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 두 친구들 모두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재미있고 뜻깊은 꿈의 학교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시작하기 전 꿈의 학교 성장 발표회를 진행하는 곳에 직접 찾아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교육지원청 미래교육국 구영준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향교육지원청 미래국장 구영준입니다. 오늘 그 성장 발표회가 굉장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요한 그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중심 교육, 그 다음에 학교 중심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15년도에 처음 그 꿈의 학교가 시작돼서 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9개 학교가 이제 그 모집이 됐고 현재는 한 1,888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 수만 해도 한 3만 3천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꿈지기 선생님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아이들이 기획하고 생각했던 어떤 꿈의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고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대신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와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진행 잘 진행해 주시고 저도 좋은 그 장면들 그 다음에 영감을 좀 받아서 지원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꿈이 있으셨나요? 제가 그때 꿈은 지금 선생님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군인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씩씩했던 모습들이 기억에 있어서 그 당시는 그런 꿈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에서 이 교육 관련된 직업으로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군인 아저씨를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집에 막내인데 저 형님들이 갑자기 이제 그 형님들이 두 분인데 다 군대를 갔다 오니 너는 군대를 꼭 안 가고 다른 길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번 돼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조금 생각은 없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 말을 듣고 네 교대를 갔었고 지금은 이제 교대를 졸업을 해서 벌써 선생님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미래 교사를 꿈꾸는
저로서는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네네.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진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네.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은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교육청에는 이제 국이 세 국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국, 그다음에 일반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걸 총괄해주고 있는 행정국이라는 게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미래국 쪽인데, 저희 쪽에서는 혁신학교 업무, 아주 중요한 경기도 혁신학교 업무, 그다음에 이제 꿈의 학교 업무, 방과후 학교 교육, 그다음에 이제 학생 지원센터. 그래서 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 현장감 있고, 그다음에 교회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국장님이 지금 현재로서 이런 혁신학교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네, 제가 혁신학교를 한 경험이 2010년도부터 이제 저는 교감 생활을 하면서 혁신학교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첫 번째 혁신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학생 중심이라기보다는 학교 중심의 어떤 그 교육 활동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자치 활동이라든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상에서 학생들 의견,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 교사 의견을 반영한 혁신학교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어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상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그 교육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양교육청도 현재 53개 초중고 학교에서 이제 희망을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초중고에서 187개가 되는데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교를 통한 그 지원을 통해서 혁신학교 어떤 그 가치나 철학이 좀 이렇게 잘 반영이 돼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양 꿈의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각 꿈의 학교에서 활동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꿈의 학교 빛과 모래 영상 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 아기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있고 무척 힘이 셌어요. 아! 또 아기가 가는 곳은 말 5마리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아기 장수로 불렸지요. 아기 장수야. 어머나! 아기 장수 좀 보세요. 아빠. 어머, 어머, 아기야, 안 다쳤어? 와, 우리 아기 힘짱 센데? 우와, 아기 장수가 성인 남자 3명도 못 되는 일을 단기 손가락에 번쩍 들었네요. 아유 힘들어. 아기 장수 힘이 장난 아니야. 옛날에 백제에 한주라는 예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고구려의 태자가 백제에 갔는데 태자는 한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주도 태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예, 참 아름다우시구려. 옛날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오, 여기가 명당이야, 명당. 여기에 왕의 무덤을 만들어야겠어.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치워야겠군. 신하가 말하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치우지 말아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물이었어요. 신하가 우물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를 치우면 동물들이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을 못 마십니다. 저쪽 힘이 되는 곳에 명당이 있으니 그곳에 왕의 무덤을 만드세요.
꿈꾸는 손 꿈의 학교 최유진 학생 들어와 계신가요? 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저희와 간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꿈꾸는 손 꿈의 학교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패브릭과 가죽을 이용한 공예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디자인, 설계한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셨나요? 패브릭으로는 인형, 가방, 필통 등이 있고, 가죽으로는 지갑, 가방, 다이어리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신데 꿈의 학교 활동이 진학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체능 쪽이긴 하지만 아직 진로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을 직접 해보면 경험을 쌓고 범위를 좁혀나가는 중입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일정 변동이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 것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유진 학생의 꿈의 학교 활동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은 찾아가는 꿈의 학교 꿈꾸는 뿌리입니다. 우리 꿈꾸는 뿌리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의 학교 환경지킴이 김신호,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새활용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새활용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식을 넓히고 업사이클링 기반 사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2017년 9월 5일 개관한 환경기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새활용 플라자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은 톱밥과 튜브로 만든 의자입니다. 현재 보시면 그 폐톱밥과 튜브를 이용해서 만든 의자이고, 자, 여기 위를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들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들은 조명의 역할로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위기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곳은 이렇게 드럼통, 폐 드럼통으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버려진 LP판 등을 조각해서 시계와 핸드폰 케이스로 만드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려진 양말목을 이용해서 핸드백, 가방,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커피 믹스 포장지가 지갑이 된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지갑이 있는데요. 이 지갑은 이 커피 믹스 포장지를 접어가지고 만든 지갑입니다. 내부도 간결하고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일상생활에 들고 다니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방은 소방관들의 옷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가방들인데요. 적당한 개성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방 호스로 만든 카드 지갑과 그 다음에 파우치인데요. 뭔가 개성 있고 되게 특이하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영상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다음은 참여한 이주연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뿌리 꿈의 학교에 다닌 신일중학교 3학년 이주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참여한 꿈의 학교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더욱 멋져 보입니다. 환경과 재활용된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재활용 프라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재활용 프라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 소비를 줄인 물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활성화하며 재활용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네, 그것을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환경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영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최근에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나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 재활용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한 사람의 의견에 실리는 힘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을 목표로 여러 의견을 조화롭게 합쳤습니다. 네, 꿈의 학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학생이 주체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이끌어가면서 스스로 꿈꾸고 자신의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제작팀과 함께 새활용 플라자를 방문했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새활용 플라자를 가기 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새활용 플라자를 감으로써 우리가 만든 영상의 그림이 그려져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제가 꿈의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순서는 저희가 지금 이곳에 들어오면 벽에 거대한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벽화 작업을 한 꿈의 학교입니다. 화과와 함께 그리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이 뭔지 혹시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오늘 수업을 맡게 된 박하재용입니다. 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다니 너무 재밌고 신나는 활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럼 베이스 건반과 K-팝 연주 앙상블 꿈의 학교인데요. 참여하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의 학교 이름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김영호님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셨나요? 혹시 저희 진행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꿈학교 이름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김영훈님은 어떤 악기를 하셨나요? 저는 여기저기서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혹시 꿈의 학교는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네, 꿈의 학교 활동이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꿈의 학교 활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로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연주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이번에 마지막에 영상을 찍을 때 했던 조이의 샤이니 보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로 학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드럼을 연주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연주했던 곡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드럼 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울고 있어요. 그대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대 앞에 내가 여기서 있는데 왜 그대는 날 보지 않나요?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나 사는 동안 네가 아프게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노래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이 꿈의 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악기를 잘 연주하시고 노래를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을 봤는데요. 여자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제 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향 꿈의 학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 꿈의 학교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활동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활동들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생을 지원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생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어른이 만들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기업과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함께 꿈의 학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꿈의 학교는 스스로 학교, 마을 학교, 통합학교, 누구나 학교, 민주자치학교의 5가지 운영 원리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2015년 209교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을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 분반 수업, 온라인 수업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한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닌다거나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배짜반이 꿈의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꿈이 패션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는 것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쿨러를 직접 만들었고요. 또 이걸 드림스타트 같은 곳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을 해서 태양광으로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고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디자인을 배우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도 배워서 하게 되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론과 그런 지식을 준다면 여기는 현장적인 분위기랑 전문적 지식을 아이디랑 웃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의 공모 신청은 매년 12월에서 1월 중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에서 2월 중 각 교육지원청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학생의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 꿈과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꿈의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되며 학생 모집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중에는 만꿈 지원단, 컨설팅 지원단, 모니터링단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를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만꿈 학생은 쇼미더스쿨, 첫꿈 운영자 대상 학습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마을교육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12월 꿈의 학교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게 됩니다. 경기 꿈의 학교의 다양한 활동 모습은 SNS를 통해 공유되며 공모전, 토론회,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온 마을이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경기 꿈의 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벌써 2022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 17시까지라고 하니 여러분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꿈의 학교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 몽글학교 소리의 소리아 들어왔거든요. 혹시 연결 가능할까요? 네, 우리 영준이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로 했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인 꿈장이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생이 스스로 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서 꿈지기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꿈의 학교인데요. 올해 약 80개나 되는 꿈의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곧 쇼미더스쿨에서 내년 꿈의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은 와 인섹트라는 꿈의 학교인데요. 만나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매거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와인섹트에서 만든 매거진은 저희 와인섹트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각자 이제 연구하고 싶은 어떤 생물 종을 정해서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공동체의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관심 있는 곤충을
곤충이라는 틀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을 정해서 조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딱정벌레라는 하나의 틀을 정해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원하는 딱정벌레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정리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네, 그럼 혹시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일단은 와 인섹트이다 보니까 곤충으로 하는 활동이 주가 되었고요. 올해로 제가 2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제 곤충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과 이제 간단한 이제 곤충계 이슈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딱정벌레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딱정벌레를 아이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또 직접 연구자가 되어서 같이 한번 연구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게 딱정벌레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곤충이라고 하면 거기서 되게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잠자리나 나비, 파리, 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일단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딱정벌레라는 곤충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딱정벌레는 이제 등갑을 입었다고 해서 갑옷벌레라고도 옛날에는 그렇게 불렸을 때요. 등이 이제 등갑을 입은 것처럼 이제 딱딱하다 보니까 좀 같이 이제 관찰할 때 좀 관찰하기 쉬운 면도 있고 또 육식인 곤충들이 대부분이어서 화려하기도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곤충에 빠진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연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장난감 같은 걸 만질 때에 곤충이나 생물들을 만나러 이제 많이 자연으로 다녔었는데요. 그때부터 생물들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곤충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총 10번의 수업을 했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핏볼 트랩이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핏볼 트랩은 이제 함정 채집법이라는 말인데 어떤 유리병에다가 그 안에 이제 유인 액체나 유인물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땅에 묻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딱정벌레들을 이제 유인해서 채집하는 그런 채집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핏볼 트랩이 되게 연구원님들이 딱정벌레 같은 걸 조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저희 같이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고 아이들이 직접 설치도 해보고 수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종들을 이제 동정하는 과정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꿈의 학교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년에는 좀 이제 환경과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데요. 그 환경 관련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생태 환경 관련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을 지켜야 돼요. 좀 특이한 표현으로 이제 탄소 흡수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이제 탄소를 흡수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탄소 흡수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탄소 흡수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뭔가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뭔가 좀 경각심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자연도 많이 나가보고 그런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제 생물들이나 곤충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무섭게만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다양한 곤충에 대한 공부를 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혹시 중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네, 그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을 데리고 하는 수업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었었나요? 일단 아이들도 다 이런 분야들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뭔가 저는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배우는 입장인 아이들의 열정이 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이들도 막 처음에는 막 서로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계속 지나면서 아이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임해줬고 잘 따라와줘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육을 하면서 그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성장한다라는 점을 배우신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그런 배움의 가치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준이가 꿈장으로 있는 무한상상 만화 웹툰 창작소 꿈의 학교 활동 영상을 볼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영준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알겠고 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만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영준이는 어떻게 웹툰 창작이라는 꿈의 학교를 하게 되었나요? 네. 일단 저는 친구들과 만화 웹툰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무한상상 만화 웹툰 창작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친구들을 모아 꿈의 학교를 만들어 만화가 선생님과 함께 만화 작품집을 만든 것이고요.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해서 다음 꿈의 학교를 할 때는 대면 수업 100%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코로나 시국에 다양한 활동들의 제약을 받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꿈의 학교 이름처럼 무한 상상력, 친구들의 무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준이 그림 그리면서 뭔가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그림 그려서 아쉬웠던 점보다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비대면 수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릴 수 없어서 아쉬웠던 거긴 한데요.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거를 제대로 잘 그리고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거를 수정하는 그런 게 없어서 비대면 할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내년에 관련된 꿈의 학교를 또 하게 된다면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올해는 이렇게 제 약간 장래희망 같은 이런 만화 웹툰 이런 걸 해봤다면은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꿈의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거를 주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영준이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대단한 마음이 드네요. 그럼 우리 다음 친구를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 단계 성장하는 꿈의 학교라는 곳인데요. 이 꿈의 학교는 우리 꿈의 학교 꿈짱 친구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단계 성장하는 꿈의 학교에 대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한 단계 성장하는 꿈의 학교는 무중력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체험하는 학교입니다.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강 첩 타는 곳에서 SUP도 타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자연이 참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자연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군요. 혹시 우리 시우 학생이 꿈의 학교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럼 해주실까요? 그게 제가 장애인이라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꼭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꿈의 학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연습을 많이 해서 자전거로는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꿈의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시우 학생이 또 그러면 내년에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자전거 기술하는 꿈의 학교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우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꿈의 학교 주제 중에 기후 변화와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한 꿈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세활용 기획단이라는 꿈의 학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후변화 사건들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만약에 본인이 기후변화 캠페인 주최자라면 어떤 주제와 어떤 마음으로 캠페인을 열 것 같나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실천하는 예방 방법이 있나요? 평소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네,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한 꿈의 학교였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면 이제껏 교과서에서만 보고 사실은 멀게만 느껴졌던 현상인데요.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본 영상을 본 시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랑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그저 먼 미래로만 느껴졌었는데 청소년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시작을 하니까 되게 가까운 문제로 느껴져서 좀 더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기특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 영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들어서 영상 보시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제품 사용, 탄소 중립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얼마 전 제 친구들과 형동청 주변을 걸으면서 하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플로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하니 보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계속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미래 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환경 관련된 꿈의 학교가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CO2 청소년 탐사대인데요. 우리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가 활동한 꿈의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CO2 탐사대는 요즘 문제가 되는 CO2에 대해 다뤄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해서 재미있게 환경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다 탐색 활동 및 줍깅, 탄소 측정 워크샵, 에코북클럽, 탄소 중립 실천 활동 및 캠페인, 탄소세 토론회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이 아픈 지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지구를 생각한 물건들,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요. 평소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플러그 뽑기나 물을 아낄 수 있는 수도꼭지를 잘 닫는다던가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텀블러 사용이나 플러그 뽑기 등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플러그 뽑기나 텀블러 등 환경을 위해 조금씩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학교 활동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꿈의 학교를 했던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게 됐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나요?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전 활동으로 줍깅을 하며 운동도 하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꿈의 학교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꿈의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삶과 우리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천들이 우리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공모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 5시까지라고 하니 잊지 말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발표회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질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꿈의 학교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되게 뿌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영준이가 참여했던 무한상상 만화 웹툰 제작소 화이팅이라는 문구도 있네요. 꿈의 학교에 우리 올해 꿈의 학교 활동에 대한 뭔가 응원의 말씀들과 내년 꿈의 학교에 대한 응원의 말들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샌드아트 이야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샌드아트 꿈의 학교에 대한 응원 문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이제 댓글로 올라와 있어서 몇 가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꿈의 학교에는 주제 제한 없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꿈지기 선생님들이 만드신 꿈의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꿈지기 선생님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꿈지기 선생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 같은 경우엔 학생이 주체적으로 꿈의 학교를 이루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꿈장은 학생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물어보셨는데 학생 신분이시면 다 가능합니다. 대신 꿈지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올려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에 질문 답변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아 학생은 찾아가는 꿈의 학교를 참여를 했고요. 영준 학생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두 진행자 학생들의 꿈의 학교를 참여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 참여한 영준 학생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꿈장으로서 꿈의 학교를 참여했었는데요. 무한상상 만화웹툰 창작사를 운영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장소 대여 문제 등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화 작품집을 완성해서 뿌듯했고요. 다음에도 이런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 참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 참여한 우리 영준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참여한 우리 시아 학생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꿈꾸는 뿔이라는 꿈의 학교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나이도 가장 어리고 해서 다른 언니 오빠들보다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꿈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상 깊은 이야기였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채팅 중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시작된 학생이 주도하는 만꿈, 장차 꿈을 그려보고 실수도 해보고 성공도 이루는 기회, 그걸 내가 직접 해보는 것, 이게 꿈의 학교라고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둘 다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꿈의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한 것에서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이를 통해서 학생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지기로 참여한 저의 소감은요. 저는 학생 신분에서부터 꿈의 학교를 참여를 했었고 졸업한 이후 꿈지기로 이제 꿈의 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했던 경험들을 지금 꿈의 학교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의 학교에서 제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했던 경험들을 꿈의 학교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행자로서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아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사회자로서 진행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줌에 참여해주신 분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자로서 우리 영준 학생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꿈의 학교 성장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꿈의 학교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꿈의 학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향 꿈의 학교 화이팅! 우리 귀여운 영준 학생의 소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이라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었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들을 엿볼 수 있어서 저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모든 꿈의 학교 학생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꿈의 학교 공모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우리 고향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도전과 성공 그리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도 기대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생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 계속 활동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년 이제 공모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의 고향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의 학교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성장 발표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생을 지원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생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어른이 만들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기업과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함께 꿈의 학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꿈의 학교는 스스로 학교, 마을 학교, 통합학교, 누구나 학교, 민주자치학교의 5가지 운영 원리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2015년 209교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을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 분반 수업, 온라인 수업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한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닌다거나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배짜담이 꿈의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꿈이 패션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는 것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쿨러를 직접 만들었고요. 또 이걸 드림스타트 같은 곳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을 해서 태양광으로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고,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디자인을 배우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도 배워서 하게 되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론과 그런 지식을 준다면 여기는 현장적인 분위기랑 전문적 지식을 아이디랑 웃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의 공모 신청은 매년 12월에서 1월 중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에서 2월 중 각 교육지원청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학생의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 꿈과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꿈의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되며 학생 모집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중에는 만꿈 지원단, 컨설팅 지원단, 모니터링단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를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만꿈 학생은 쇼미더스쿨, 첫꿈 운영자 대상 학습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마을교육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12월 꿈의 학교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게 됩니다. 경기 꿈의 학교의 다양한 활동 모습은 SNS를 통해 공유되며 공모전, 토론회,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온 마을이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경기 꿈의 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